가장 멀었던 친구, 가장 가까운 인연. 중학교부터 사회생활까지 삶의 고비마다 여러 친구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내 속 깊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오직 한 명뿐입니다. 36년 지기이지만 우리의 관계가 처음부터 단단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우리는 같이 몰려다니던 4명의 친구 중 가장 덜 친했습니다. 서로의 공통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나는 딱히 튀지 않는 평범한 모범생이었던 반면 그 친구는 헤비메탈 마니아였습니다. 늘 워크맨과 헤드폰을 달고 다니며 틈만 나면 음악을 들었죠. 나는 이문세, 이승환처럼 감미로운 발라드를 들을 때 친구의 헤드폰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성과 굉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음악 장르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녔으면서도 그 친구와는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고, 딱히 그를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공기가 감돌던 우리가 결정적으로 친해지게 된 계기는 IMF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는 꽤 큰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셨고, 목돈이 생기자 작은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받은 대출이 IMF와 함께 재앙이 되었죠. 은행 금리는 20%를 넘겼고 세입자들은 하나둘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기업 직영 매장들이 생겨나면서 친구의 집은 하루아침에 건물, 집, 대리점이 모두 경매로 넘어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나는 중학생 때 어머니의 빚 보증 문제로 살던 집을 팔고 상계동으로 이사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망했을 때의 그 참담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의 상황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었기에 나는 자주 술잔을 부딪히며 그의 씁쓸한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 시간이 10년 가까이 이어졌던 어색함을 허물었고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완전히 경매로 넘어가 가족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을 때 갈 곳 없는 그 친구가 망설임 없이 내 방 한쪽을 차지하고 한 달을 함께 살게 되면서 우리의 우정은 비로소 단단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후 친구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호주로 우프 프로그램을 신청해 떠났습니다. 10개월 후 나 역시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들고 무작정 호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우프 프로그램을 동반한 2개월간의 배낭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사소한 일로 싸우기도 했지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는 진정한 절친이 되었습니다. 친구만 믿고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났던 호주 여행은 외국인에 대한 나의 편협한 시각을 부숴주었습니다. 영어를 곧잘하던 친구 덕분에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았고, 인종이나 국가가 달라도 결국 생각하는 바는 그리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플아 피플. 살아온 환경이 달라 문화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인간 군상이 존재한다는 본질은 어디나 같았습니다. 낯을 가리는 성격 탓에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입 한 번 열지 않던 내가 호주를 다녀온 후에는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어설픈 영어로 연락처를 물어 한참 동안 친구로 지냈던 것을 보면 그 여행이 나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서 잠시 만남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다 입사 2년 차쯤 신입사원의 껍질을 완전히 벗어날 무렵 친구가 임대 아파트 정보를 기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단지에 신청했고 나란히 당첨되는 행운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2층, 친구는 10층. 우리의 보금자리는 그렇게 가까운 곳에 다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둘 다 맞이였고 어려운 집안 형편 탓에 본가에 돈을 보태느라 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회사 이야기, 연애 이야기 등을 나누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붙어 있다 보니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친구와 나는 공통점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른 스타일입니다. 나는 운동을 해서 땀을 흘려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지만 친구는 헤드폰 속 굉음에 모든 것을 맡겨야 했습니다. 나는 대중적인 가요나 유명한 팝송을 듣는 반면 친구는 락, 메탈, 펑크 음악을 고집합니다. 나는 흥행에 성공한 상업 영화를 좋아하고 친구는 독립 영화나 들어본 적 없는 제목의 예술 영화를 더 좋아합니다. 나는 고기를 찾아다니는 육식파지만 친구는 고집스러운 채식주의자입니다. 성격적으로도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정반대인 두 사람이었지만 희한하게도 가치관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생각만큼은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면 끝날 줄 모르고 길어지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회사 동료를 나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친구가 왠지 모르게 그 동료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추궁을 해보니 마음은 있지만 용기가 없어 포기한 상태였더군요. 나는 안 되더라도 대시해보라고 적극적으로 부추겼고 그 결과 그 회사 동료는 결국 친구의 와이프가 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둘이 결혼하고도 한참 동안 우리 술자리에서 웃음꽃을 피우는 단골 주제였습니다. 친구가 먼저 결혼했고, 이제 내가 지금의 아내를 처음으로 친구 부부에게 소개해 주던 날이었습니다. 만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친구가 불쑥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감명 깊게 본 영화 3편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내는 잠시 고민하더니 바그다드 카페,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클로저. 이렇게 세 영화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 제일 좋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나에게 외쳤습니다. 됐다! 합격! 마치 자신이 내 인생의 수문장이라도 된 듯한 그 모습에 우리 셋은 동시에 어이가 없어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나중에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친구는 많은 사람이 결혼 후 와이프끼리 합이 맞지 않거나 와이프가 친구를 싫어해서 멀어지는 경우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 취향을 보니 왠지 결이 맞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부부 동반으로도 자주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멘트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친구의 예상대로 정말로 아내도 내 친구를 마음에 들어 했고 우리는 12년 넘게 부부 동반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친구 가족이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행사를 6년째 이어오고 있죠. 중학교 때 함께 몰려다니던 4명의 친구 중 가장 멀었던 친구가 지금은 가장 가까운 절친이 되었고, 나머지 세 친구와는 연락도 되지 않는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성격, 취미 등 모든 것이 정반대인 친구가 나의 절친이 되었기에 나는 사회생활에서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을 쉽게 멀리하지 않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나와 너무나 다른 친구와 대화가 잘 통했듯이 나와 모든 것이 반대인 아내와도 말이 잘 통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은연중에 친구를 통해 나와 정반대인 사람을 찾는 훈련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친구는 나를 세상으로 이끌었고 나는 그를 안정적인 가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평생 반려자를 만나는데 서로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정반대의 우연들이 모여 하나의 단단한 필연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연결했던 것은 공통의 취미가 아니라 삶의 밑바닥에서 서로를 보듬어 준 경험과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나는 친구의 헤비메탈을 끝내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열광하는 다름을 인정하면서 나만의 좁은 세계를 부술 수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멀리하지 않고 그들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했던 건 전적으로 그 친구가 심어준 태도였습니다. 나는 그가 젊은 시절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도왔고
그는 나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깨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반려자를 찾는데 서로가 결정적인 거울이자 조력자가 되어 주었죠. 평생의 인연이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다른 모습으로 다가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를 지탱해주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인연 덕분에 오늘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반대의 취미를 가진 채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평행선이 언젠가 하나의 거대한 원으로 이어질 때까지 우리의 36년지기 우정은 계속될 것입니다.